경비원이라뇨? 우리 하은이가 그런 집안하고 어떡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도연은 잔을 든 손을 멈췄다. 압구정 한정식집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67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하지만 그것은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장도연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그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김미숙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다. 성북구 정릉동의 낡은 연립주택 2층. 30평 남짓한 이 집은 25년째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벽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거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브라운관 TV가 놓여 있었다. 부엌 싱크대의 타일은 곳곳이 깨져 있었지만 김미숙은 늘 그곳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았다. 도현은 화장실에서 면도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머리, 깊게 파인 팔자주름, 그리고 약간 처진 눈꺼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얼굴이 싫지 않았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증거였고 견뎌온 시간의 훈장이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돌아보니 김미숙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도 65이었다. 젊었을 때의 탄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좀 더 자지 그랬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잖아. 도현은 옷장에서 다림질된 회색 경비복을 꺼냈다. 어깨에 강남 트리니티 아파트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진 정장 스타일의 제복이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동작이 익숙했다. 오늘 저녁엔 우진이가 온대요. 김미숙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도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요즘 많이 바쁘다더니. 무슨 얘기 있나 봐요. 목소리가 좀 떨리던데.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장우진. 32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IT 스타트업의 CTO로 일하고 있었다. 똑똑하고 성실한 아들이었다. 무엇보다 인성이 바른 청년으로 자라줘서 고마웠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김미숙이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반숙 하나. 도현은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웠다. 평생 남기는 법이 없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요. 날씨가 쌀쌀한데 무릎 조심하고. 도현은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숨을 들이쉬니 폐가 시원해졌다.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골목길로 나섰다. 정릉천을 따라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15분의 시간이 좋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이 인사를 건넸다. 버스에 올랐다. 3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출근길 지하철은 붐볐다. 젊은 직장인들이 졸린 눈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현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였다. 아침 7시 반. 강남 트리니티 아파트에 도착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였다. 총 3개 동 1200세대가 거주하는 곳이었다. 평당 가격이 8천만 원을 넘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도현은 지하 직원 통로로 들어갔다. 경비원 휴게실에 들어서자 먼저 출근한 동료 박철수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장 형님. 오늘도 칼같이 정확하시네요.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서 그래. 도현은 사물함을 열고 모자를 꺼내 썼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다. 단정함은 직업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형님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공무원 퇴직하고도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박철수가 말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일하는 게 즐거워서 그래.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그래도 편하게 쉬실 만도 한데. 퇴직금도 받으셨을 텐데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로비로 나갔다.
5m 높이의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이곳은 그가 일하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세계이기도 했다. 오전 시간은 출근하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301동 1502호 김 사장님. 장경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302동 2003호 박 여사님, 따님 유학 잘 보내셨죠? 아이고, 그것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고마워요. 도현은 주민들의 얼굴과 이름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다. 1200세대가 넘는 단지였지만 3년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되었다. 그는 단순히 경비원이 아니라 이 단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싶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도현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김미숙이 싸준 김치볶음밥과 멸치볶음이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맛이었다. 형님 도시락 맨날 맛있어 보여요. 박철수가 옆에서 라면을 끓이며 말했다. 집사람이 정성껏 싸줘서 그래. 부럽습니다, 진짜. 저도 결혼하면 저런 도시락 싸주는 여자 만나야 하는데. 도현은 웃었다. 김미숙과는 40년을 함께 살았다. 신혼 때는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그는 하급 공무원이었고 아내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둘이 모은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학원비를 대고 조금씩 저축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다. 도현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성북구 정릉동의 낡은 연립주택 외에도 그는 강남에 상가 건물 2채, 분당에 오피스텔 1동, 그리고 이곳 강남 트리니티 아파트 301동 꼭대기층 펜트하우스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시세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드러내지 않았다. 돈은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사람을 정의하지는 않는다고 믿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존중이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중. 그리고 그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 단지 안을 순찰하는 시간이었다. 도현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아이들 놀이터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웠고 화단에 잡초가 있으면 뽑았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이 갔다. 장경비님.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302동에 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였다.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지우야, 학원 가니? 네. 근데 경비님, 저번에 제가 떨어뜨린 열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거야 당연한 거지. 조심히 다녀와. 아이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보람이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도현은 경비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낡은 체크무늬 셔츠와 면바지. 옷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도현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들 우진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아빠, 오늘 저녁 집에 갈게요.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도현은 답장을 보냈다. 그래, 기다리고 임마. 조심히 와라. 중요한 얘기. 도현은 직감했다. 아마도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았다. 우진이는 1년 전부터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다. 회사 동료라고 했다. 이름은 최하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7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김미숙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진이 좋아하는 거 해놓고 있어요. 갈비찜도 했어요. 고생하네. 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제 뉴스, 부동산 시장 동향, 정치 이슈들. 도현은 관심 있게 들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것도 중요했다. 저녁 7시 반. 초인종이 울렸다. 왔다. 김미숙이 달려가 문을 열었다. 장우진이 들어섰다. 키가 180cm가 넘는 훤칠한 체구에 깔끔한 인상이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빠,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손 씻고 앉아.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김미숙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다. 갈비찜,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 우진은 맛있게 먹었다. 엄마 손맛은 역시 최고예요. 많이 먹어. 요즘 살 빠진 것 같던데. 식사 중에 도현이 물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다고 했지?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김미숙의 손이 멈췄다. 도현은 조용히 우진을 바라보았다. 하은이요. 최하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여자친구요. 그래. 기억한다. 2년 정도 사귀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김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래, 좋은 분이면 언제든 데려와. 우리도 만나보고 싶어. 하지만 도현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우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뭔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진아. 네, 아빠. 혹시 하은이네 부모님이 뭐 말씀하신 거 있니? 우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은이 아버지가 좀 까다로우신 분이래요. 까다롭다는 게 집안이나 직업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하은이도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도현은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좋아. 그리고 우리 집안이 부끄러운 건 하나도 없어. 고마워요, 아빠. 그래서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니? 다음 주 토요일이요. 압구정에 있는 한정식 집이래요. 김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근데 우리가 뭘 입고 가야 하지?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될 텐데. 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옷장에 있는 한복 입으면 돼.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우리답게 가면 돼. 우진은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두 분. 화려하지 않지만 품위 있고 가난하지 않지만 욕심내지 않는 삶. 그는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하은의 아버지 최상우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했다. 은퇴 후에도 여러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고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했다. 하은의 말로는 아버지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했다. 학벌, 직업, 재산. 우진은 불안했다.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릉천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들이 보였다. 서울의 밤은 늘 이렇게 반짝였다. 여보. 옆에서 김미숙이 말했다. 걱정돼요.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죠? 도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들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럼 됐어. 우리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도현도 알고 있었다. 세상은 때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직업이라는 이름표로, 재산이라는 숫자로 사람을 재단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지켜온 삶의 원칙, 말없는 품격. 그것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일주일 뒤면 상견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장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오늘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옆에서 김미숙도 뒤척였다. 그녀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도현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제 이발소에 다녀왔다.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면도도 깨끗이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미역국과 밥, 그리고 김치. 김미숙은 거의 먹지 못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요. 도현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다. 오전 10시.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었다. 김미숙은 남색 한복을 꺼냈다. 20년 전 우진이 돌잔치 때 맞춘 옷이었다. 보관을 잘해서 여전히 깨끗했다. 도현은 회색 정장을 입었다. 퇴직할 때 받았던 양복이었다. 조금 낡았지만 단정했다.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네요. 김미숙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도현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 예뻐. 옛날 우리 결혼식 때 생각나네. 에이,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김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오쯤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으로 향했다. 주말 오후의 지하철은 비교적 한산했다. 도현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만날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 우진이가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님. 그들도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같을 것이었다. 압구정역에 내렸다. 역 주변은 화려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고 외제차들이 거리를 지나다녔다. 도현 부부는 천천히 걸었다. 한복을 입은 김미숙의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약속 장소는 청송원이라는 한정식집이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2층 한옥 건물이었다. 입구에 들어서니 은은한 향이 났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우진입니다. 아, 네. 2층 손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랐다.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다. 한가운데 큰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먼저 오셨네요. 우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키가 165cm 정도 되는 날씬한 체구의 단발머리를 한 여자였다.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최하은입니다. 하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하은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밝고 또렷했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맑았다. 예의도 바른 것 같았다. 어서 와요. 우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김미숙이 따뜻하게 말했다. 앉아서 기다릴까요? 우진이 말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도현과 김미숙은 입구 쪽에, 우진과 하은은 그 옆에 앉았다. 부모님은 조금 늦으신데요. 곧 오실 거예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긴장한 것이 눈에 보였다. 괜찮아요. 천천히 오시라고 해요. 도현이 웃으며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 1시가 되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들어섰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짙은 회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 핀을 하고 있었다. 머리는 올백으로 넘겼고 얼굴은 각이 져 있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 뒤로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흰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화장이 정교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요.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게요. 우진 오빠 부모님이세요. 하은이 일어나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최상우입니다. 박윤희예요. 두 사람이 간단히 인사했다. 도현과 김미숙이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장도현입니다. 김미숙이에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상우는 도현 부부를 훑어보았다.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자리에 앉았다. 최상우와 박윤희는 도현 부부 맞은편에 앉았다.
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형국이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닙니다. 저희도 뵙고 싶었습니다. 최상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건조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직원이 들어와 물을 따르고 메뉴를 설명했다. 코스 요리였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 탕, 구이, 찜순으로 나온다고 했다. 술은 하시나요? 최상우가 물었다. 도현을 보며 하는 말이었다. 아, 조금은 합니다. 그럼 청주 한 병 주세요. 최상우가 직원에게 말했다. 직원이 나갔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다. 산적과 전이었다. 정갈하게 담긴 접시들이 테이블에 놓였다. 맛있겠네요. 김미숙이 말했다. 박윤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우진과 하은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장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최상우가 물었다. 청주잔을 들며 던진 질문이었다. 도현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다. 공무원 퇴직하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상우의 손이 멈췄다. 그는 잔을 든 채 도현을 빤히 바라보았다. 박윤희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경비원이라고요? 최상우가 다시 물었다.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최상우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번졌다. 실망이었을까 아니면 당혹감이었을까? 공무원 퇴직하셨다면 편히 쉬실 만도 한데 왜 그런 일을? 일하는 게 좋아서요.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최상우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하은아. 최상우가 딸을 불렀다. 응, 아빠. 너 이거 알고 있었니? 그게. 하은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우진이 미리 말해줬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우진 씨. 최상우가 우진을 바라보았다. 네, 말씀하세요. 자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IT 스타트업에서 CTO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최상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건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보기 어렵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게 스타트업 아닌가? 아버지. 하은이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사실을 말하는 건데. 최상우는 다시 도현을 바라보았다. 장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최상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앉게. 내가 말하는 중이야.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집안이나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최상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지. 우리 하은이가 어떻게 자랐는데 그런 집안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런 집안이라니요.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실한 건 알겠네.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최상우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경비원 아들이 우리 딸과 결혼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나?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도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옆에서 김미숙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최 선생님. 도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하세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 집안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도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한 푼도 부정한 돈 받지 않고 살았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일하는 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보람 때문입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최상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하은이는 명문대를 나왔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런 집안 아이들이야. 그런데 경비원 집안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현이 물었다. 중요하지. 당신은 모르는 얘기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달라. 다르다는 게 뭡니까? 있는 사람들의 세계. 당신은 모를 거야. 그 말에 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제 부모님을 모욕하시는 겁니까? 모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최상우는 차갑게 대꾸했다. 하은아, 우리 일어나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아빠. 하은이 울먹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미안해요. 그녀는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은아, 괜찮아. 우리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최상우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여사, 우리 나갑시다. 박윤희도 일어났다.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뒤를 따랐다. 장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상우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박윤희와 하은이 그를 따라갔다. 하은은 뒤돌아보며 우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도현 가족 3명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김미숙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우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 도현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도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모욕이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부끄러운 것처럼 취급당하는 기분. 그것은 참을 수 없이 아팠다. 집에 가자. 도현이 일어났다. 김미숙과 우진도 따라 일어났다. 3사람은 식당을 나섰다. 계산은 우진이 했다. 도현은 말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은 조용했다. 3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낡은 연립주택이 조용히 서 있었다. 도현은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집의 냄새가 났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우진이 말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도현과 김미숙은 거실에 앉았다. 2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김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미안해요. 왜 당신이 미안해? 제가 좀 더 잘 차려입고 갈 걸 그랬어요. 한복 말고 양장을 입을 걸. 옷 문제가 아니야. 도현이 말했다.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깔보고 있었어. 무슨 옷을 입든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래도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도현은 아내를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상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비원 아들이 우리 딸과 결혼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나? 있는 사람들의 세계. 당신은 모를 거야. 도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검소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산 게 잘못된 걸까? 돈을 더 벌고 더 화려하게 살았어야 했나? 하지만 아니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삶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경비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다. 김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출근하실 거예요? 응. 일은 해야지. 좀 쉬시지 그래요. 괜찮아. 일하는 게 나아. 도현은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갔다. 강남 트리니티 아파트에 도착했다. 익숙한 로비, 익숙한 사람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오늘따라 주민들의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다. 인사를 해도 예전 같지 않았다. 아니, 실제로는 똑같았다. 달라진 건 도현의 마음이었다. 점심시간. 도현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그런데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박철수는 눈치챘다. 뭔가 있다는 것을.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다. 우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운 것 같았다. 아빠. 응. 하은이랑 통화했어요. 하은이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대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은이는 설득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완전히 막으셨대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경비원이어서 그게 문제래요.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빠를 부끄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도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진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그게 인생이니까. 그날 밤 도현은 결심했다. 말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돈으로 존중받는 건 진짜 존중이 아니었다. 그건 더 비참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 것이었다. 말없이 품위 있게 흔들리지 않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최상우는 후회하게 될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장도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경비복을 입었다. 출근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미숙은 말수가 줄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장우진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닫고 있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이 없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도현은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수요일 저녁. 도현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우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맥주캔을 들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이미 빈 캔 3개가 놓여 있었다. 우진아. 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우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빠. 응. 제가 회사 그만두려고요. 도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대기업 들어갈게요. 하은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회사요. 우진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아, 내가 그 일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하죠. 우진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스타트업은 불안정하대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래요. 도현은 아들 옆에 앉았다. 하은이는 뭐래? 하은이도 힘들어해요. 아버지한테 매일 혼나고 있대요. 왜 그런 남자를 만나냐고.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제 부모님이 부족해서. 야! 도현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진이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도 우리도 부족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요? 우진이 울먹였다. 아빠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한 번도 나쁜 일 안 하시고
떳떳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우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김미숙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도 눈이 붉어져 있었다. 우진아, 엄마가 말할게. 김미숙이 아들 옆에 앉았다. 사실은 말이야, 아빠가 가진 게 있어. 엄마. 도현이 제지했다. 하지만 김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 물었다. 김미숙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우진아, 아빠가 경비원 일만 하는 게 아니야.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아빠는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어. 아파트도 있고. 우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상가 건물 2채, 분당에 오피스텔 1동. 그리고 강남 트리니티 아파트 펜트하우스. 그게 진짜예요? 응, 진짜야. 우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하은이 아버지한테도 저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도현이 대답했다. 돈으로 존중받는 건 진짜 존중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빠. 우진아. 도현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빠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게 아빠 방식이야.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아빠가 무시당하고 저도 무시당하고 견디는 거야. 도현의 목소리가 낮았다. 인간의 품격이라는 건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증명하는 거지.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회사 그만두지 마. 내 꿈을 포기하지 마. 그럼 하은이는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도 모르는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강남 트리니티 아파트 로비에 섰다. 주민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안녕하세요, 장경비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점심시간. 도현은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도시락을 열었지만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도현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장도현 씨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하은의 아버지 최상우입니다. 도현의 손이 굳었다. 아, 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맞나요? 네.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십니까?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괜찮습니다. 그럼 6시에 압구정 빌딩 1층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녁 6시. 도현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카페는 한적했다. 안쪽 자리에 최상우가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오셨습니까? 최상우가 일어나 인사했다. 지난번보다 태도가 조금 달랐다. 경직되어 있지만 공손했다.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최상우가 커피를 권했지만 도현은 사양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도현이 먼저 물었다. 최상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장 선생님. 지난번 상견례 때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최상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이 결혼을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최상우가 말을 이었다. 우진 씨는 좋은 청년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집안 배경도 중요합니다. 제가 속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도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우리 하은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런 집안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경비원 아들과 결혼한다면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시는 거군요. 도현이 말했다. 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죄송하지만 이 결혼을 포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현은 찻잔을 들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우진이한테 그 말을 하셨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장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요. 도현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다. 예의라는 게 참 재미있네요. 지난번에는 저를 무시하셨잖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최 선생님이 보시기엔 제가 한심해 보였겠죠.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은 우진이와 하은 씨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도현은 카페를 나섰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현은 한강 다리를 건넜다.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다. 그는 난간에 잠시 기대섰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체면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우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빠, 하은이한테 연락 왔어요. 아버지가 아빠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도현은 답장을 보냈다. 별거 아니야. 걱정 마라.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다. 별거 아닐 리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김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응. 당신 재산 얘기 저 사람들한테 해요. 안 돼. 도현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런 식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진이가 힘들어하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비참해.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그 사람들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떡해요? 김미숙이 울먹였다. 우리 아들 행복 어떻게 해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금요일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피곤이 쌓여 있었다. 오늘 쉬세요. 병가 내세요. 김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일해야 해. 도현은 경비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얼굴이 수척했다. 눈밑이 거뭇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젊은 직장인이 도현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어르신 앉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도현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바빴다. 강남 트리니티 아파트에 도착했다. 로비로 들어섰다. 평소처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주민 한 명이 도현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301동에 사는 중년 남자였다. 장경비님. 네. 혹시 회장님이세요? 도현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도현은 불안했다. 뭔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었다. 도현은 단지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때 관리소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장 회장님. 도현이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주민들은 없었다. 김 소장님 조심하세요.
여기서 그런 말 하시면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관리소장이 숨을 헐떡였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 예정되어 있으시잖아요. 새로 매입하신 빌라건 말입니다. 아, 맞다. 깜빡했네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로비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다. 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최상우였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눈빛이 혼란스러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침묵이 흘렀다. 최상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장 회장님이셨군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장도현은 최상우를 바라보았다. 최상우도 도현을 바라보았다. 로비의 공기가 무거웠다. 관리소장 김승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 고문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혹시 회장님과 아는 사이십니까? 김승호가 물었다. 최상우의 입술이 떨렸다. 회장님이라고요? 네. 저희 장도현 회장님이십니다. 최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겁니까? 회장님은 저희 트리니티 부동산 그룹의 대표이십니다. 김승호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 단지 301동 펜트하우스 소유주시기도 하고요. 최상우는 비틀거렸다. 벽에 손을 짚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김 소장님, 회의 시간 조금 미뤄주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는 상황을 눈치채고 물러났다. 로비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최 선생님. 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기서 서 계시지 마시고 안쪽 상담실로 가시죠. 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1층 끝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향했다. 문을 닫았다. 최상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도현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이 단지의 소유주 중 한 명입니다. 경비원 일도 하지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최상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진 것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상우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최상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저는 당신을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 듣고 보니 더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본사 건물도 당신 소유더군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 건물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상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얼마나 우스운 인간입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도현이 말했다. 저도 제 선택입니다. 드러내지 않은 것도 경비 일을 계속한 것도 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깔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날 상견례 때 최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압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최 선생님. 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직업으로, 재산으로. 도현은 최상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품격.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최상우는 눈물을 닦았다.
장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상우가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도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선생님, 고개 드십시오. 아이들 결혼 다시 허락하고 싶습니다. 최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진 씨는 좋은 청년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최 선생님. 네. 아이들 결혼은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최 선생님, 저는 평생 남들 시선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체면, 명예, 재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최상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도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경비원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을 존중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최상우가 말했다. 저는 당신한테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간다운 삶인지.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현이 물었다. 집에 가서 하은이한테 말하겠습니다. 우진 씨와 결혼해도 좋다고. 하은 씨가 믿을까요? 설득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상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진 씨한테도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최상우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오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섰다. 로비로 걸어갔다. 최상우가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최상우가 몇 걸음 걷다가 멈췄다. 돌아보며 말했다. 회장님. 네.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받아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최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도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 우진과 김미숙이 앉아 있었다. 아빠. 우진이 벌떡 일어났다. 하은이한테 연락 왔어요. 아버지가 결혼 허락하신대요. 김미숙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도현은 소파에 앉았다.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우진과 김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대단하세요. 우진이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도현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너도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요. 우진의 목소리가 밝았다. 하은이 아버지가 저한테도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김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내가 뭘 참았잖아요. 화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게 맞는 거였어.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돈으로 이기는 건 진짜 이기는 게 아니니까. 며칠이 지났다. 토요일 오후. 다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같은 한정식집. 하지만 최상우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장 회장님, 사모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박윤희도 따뜻하게 웃었다.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현이 웃으며 말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최상우는 우진에게 물었다.
우진 씨, 스타트업 일은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 일을 깔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진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최상우가 도현 부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정말 예의 없이 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김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만 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은이 우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은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아빠가 잘못 봤어. 최상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행복하게 살아라. 식사가 끝난 후 최상우가 도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왜 아직도 경비 일을 하십니까?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일하는 게 좋아서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그게 제게는 행복입니다. 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겠습니다. 뭘 배우신다는 겁니까? 사는 방식을요. 최상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최 선생님도 좋은 분이십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저나 당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과 하은이 함께 걸었다. 오빠. 응. 우리 아버지 정말 바뀌신 것 같아. 그러게. 오빠 아버지 덕분이야. 하은이 우진의 팔을 꼈다. 오빠 아버지 정말 멋지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 아빠는 진짜 대단한 분이셔. 그날 밤 도현은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섰다. 여보. 응.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해지겠네요. 그러게. 도현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수고했어. 무슨 수고요? 평생 나 믿고 따라와줘서. 김미숙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도현은 생각했다. 인생은 참 묘하다. 숨기려 했던 것이 드러나고 오해가 풀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진실, 성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서울은 새 생명으로 가득했다. 장도연은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경비복을 입고 출근했다.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조금 달라졌다. 주민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랐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다. 도현의 정체가 알려진 후 단지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 더 공손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도현은 변하지 않았다.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장경비님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회장님이신데 제게는 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 사람은 진짜였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도현은 로비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302동에 사는 초등학생 지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다. 장경비 아저씨. 지우야, 학교 가니? 네. 근데 아저씨, 사람들이 아저씨가 회장님이래요. 진짜예요?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도 있어. 하지만 아저씨는 그냥 경비 아저씨야. 왜요? 회장님이면 멋진 건데. 경비 아저씨도 멋있잖아. 맞아요.
아저씨 제일 멋있어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학교로 향했다. 도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박철수가 커피를 건넸다. 형님, 커피 한잔 하세요. 고맙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왜 아직도 이 일하세요? 돈도 많으신데. 도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철수야. 네. 돈이 많으면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게 보통은 그렇잖아요. 나는 달라. 도현이 웃었다.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사람들 만나고 인사 나누고. 그게 내 행복이야.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형님은 다르세요. 다를 게 뭐 있나? 사람은 다 똑같아. 오후가 되었다. 도현은 단지를 순찰하고 있었다. 화단 옆을 지나다가 멈췄다.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하나하나 뽑았다. 회장님, 그런 건 저희가 할 일인데요. 관리소 직원이 달려왔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이것도 제 일입니다. 직원은 물러섰다. 도현은 계속 잡초를 뽑았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다. 도현은 경비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진과 하은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저녁에 양가가 모여 마지막 준비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니 김미숙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왔어요? 응. 손님들은? 아직 안 왔어요. 7시에 오기로 했어요. 도현은 거실을 정리했다. 낡은 소파를 닦고 탁자를 깨끗이 했다. 이 집은 여전히 오래됐지만 따뜻했다. 7시가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우진과 하은이 먼저 도착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아버님, 어머님, 어서 와라. 잠시 후 최상우와 박윤희도 도착했다. 최상우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6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미숙이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다. 사모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최상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부럽습니다. 여보. 박윤희가 남편을 찔렀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를 하며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눴다. 예식장, 하객 명단, 피로연 장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식장은 호텔로 할까요? 아니면 야외로 할까요? 하은이 물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 도현이 말했다. 저희는 야외가 좋을 것 같아요. 우진이 하은의 손을 잡았다. 봄이니까 정원에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좋지. 그럼 그렇게 하자. 최상우도 동의했다.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식사가 끝난 후 최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돈어른. 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습니까? 도현은 찻잔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사시는 건 말입니다. 최상우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저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 사돈어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십니까? 젊었을 때는 저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도현은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도현이 말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게 전부입니다. 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도현과 김미숙은 거실에 앉았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 도현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 평생 고생만 시켰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김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낡은 집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도 그래.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날씨가 화창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예식장은 서울 근교의 야외 정원이었다. 잔디밭 위에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고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 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우진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친척들. 하은의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도 왔다. 도현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김미숙은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여보, 떨려요. 나도 그래. 도현이 웃었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데 안 떨릴 수가 있나. 식이 시작되었다. 음악이 흐르고 우진이 먼저 입장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의젓했다. 이어서 하은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은은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최상우는 딸의 손을 우진에게 건네며 말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례는 우진의 대학 은사님이 맡았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현은 단상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저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구나. 김미숙이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도현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을 했다. 나 장우진은 최하은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최하은은 장우진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식이 끝난 후 사진 촬영 시간이었다. 양가 가족이 함께 섰다. 도현과 최상우가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사돈어른 감사합니다. 최상우가 말했다. 무슨 감사요? 저를 가르쳐 주셔서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인지.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현은 한쪽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행복한 분위기였다. 아버님. 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돌아보니 하은이 서 있었다. 하은이. 감사해요, 아버님.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를 위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인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화내지 않으시고. 다 지난 일이야. 도현이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는 우리 딸이니까 행복하게만 살아라. 네, 아버님. 하은은 도현을 꼭 안았다. 해가 저물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도현과 김미숙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저 멀리 우진과 하은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요. 그러게. 어제까지 아기였는데. 김미숙이 남편의 어깨에 기댔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오셔서 우진이도 바르게 자랐어요. 우리 함께 키운 거지. 아니에요. 당신의 삶이 아들을 가르친 거예요. 도현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일주일 후, 도현은 다시 강남 트리니티 아파트 로비에 섰다. 경비복을 입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같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더 평온했고 더 행복했다. 점심시간,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내일 인사드리러 갈게요.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와라. 그날 저녁, 도현은 집 베란다에 섰다. 정릉천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평범한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겸손하게 조용히 살았다. 경비원 일을 하면서 무시도 당했다. 상처도 받았다. 하지만 견뎠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행복해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현은 생각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안 들어와요? 뒤에서 김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가. 도현은 아내에게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낡은 연립주택에 불이 켜졌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작았지만 누구보다 밝았다. 에필로그. 1년 후, 장우진과 최하은은 첫 아이를 가졌다. 딸이었다. 이름은 지온이었다. 장도현은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70세가 가까워졌지만 건강했다. 어느 토요일, 우진 가족이 집을 방문했다. 할아버지. 지온이가 아장아장 걸어왔다. 도현은 손녀를 안아 올렸다. 우리 지온이 많이 컸네. 할아버지, 나 이제 혼자 걸어요. 그래, 대단하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시간이었다. 최상우도 가끔 방문했다. 그는 많이 변했다. 더 겸손해졌고 더 따뜻해졌다. 사돈어른,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복지관에서 노인분들 도와드리는 일이요. 사돈어른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저녁이 되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도현과 김미숙은 소파에 앉았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도현은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구나.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좋지만 진짜 부는 이런 순간에 있는 거구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소박했지만 자랑스러웠다.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빛나고 있었다.